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중국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북한과의 국경에 군부대를 집결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5대를 다음 달부터 일본 요코다 기지에 전진 배치합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 안으로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기소할 예정인데, 검찰은 SK 최태원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자대결 구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제까지 사표를 내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 2분 전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선거 전망을 낙관합니다. 들어보시죠. 전망을 할 그런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가 시작이 되면 달라지면.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긴장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한 주가 북한 무력 도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내일로 예정돼 있고, 오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국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북한과의 국경에 군부대를 집결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토요일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해역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5대를 다음 달부터 일본 요코다 기지에 전진 배치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 안으로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기소할 예정인데 이와 동시에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SK 최태원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롯데 신동빈 회장 기소 여부를 놓고는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을 출연했고 롯데는 45억을 냈습니다. 검찰이 SK와 롯데그룹의 출연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박근혜의 뇌물수수 액수도 달라집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변호인단 9명 가운데 7명을 해임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는 남겨뒀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에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를 접견해 왔습니다. 새로운 변호인단에는 박근혜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맡거나 다른 변호사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자대결 구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37.7%, 안철수 후보가 37.0%를 나타내며 불과 0.7% 차이로 박빙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의 천장에 갇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하는 골든 크로스는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의 충성도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급등세는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인 바람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은데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74.5%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본 반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42.4%만 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수권 능력 면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면도 이 조사가 대선 결과까지 이어지기 힘들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정영향평가에서 문재인 후보는 52.7%의 긍정평가를 받았는데 안철수 후보의 긍정평가는 43.7%였습니다. 한국일보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지난 7일에서 8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유선은 235명, 무선은 765명 조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꼼수 사퇴 논란이 거셉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제까지 사표를 내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 2분 전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한 것입니다. 자정이 지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를 통보했기 때문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경남지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과 일행들이 식당 여주인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유한국당 노원구 의회 의원과 일행들은 식당 여주인에게 폭탄주를 마시라고 강권했습니다. 특히 일행 가운데 한 명은 식당 주인에게 몸을 파는 여자라며 희롱을 했습니다. 문제의 의원은 식당 나서는 길에 욕설과 함께 단속 위협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식당 단속, 이것도 기초의회 의원의 권력이네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이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써야 할 돈인데 대우건설이 안전보건관리비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네, 대우건설이 지금 어떤 대우건설입니까? 대우건설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를 파악했지만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2015년 경기도 수원 광교 주상복합아파트를 완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비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약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여행사들이 얌체 고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항공권보다도 싼 특가 패키지 상품을 골라서 항공과 숙박만 쏙 이용하고는 전체 일정에서 빠지는 식입니다. 현지에서 계약된 숫자보다 손님이 줄어들면 단체 할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여행 수요가 많은 동남아 국가의 경우 열에 2명꼴로 이탈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쇼핑을 강요하는 등 패키지 여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노동자가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거부했는데 회사가 이를 징계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KT는 업무용 앱을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KT는 이 직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하고 다른 팀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직원이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노동자가 회사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광고 들으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경남도지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꼼수 사퇴가 논란입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는 어제 자정 직전 사퇴했는데요. 결국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늘 밤 늦게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근데 제안 받지만은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 대한 책무로 빚을 내서 1년짜리 선거를 안 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밤에 사표 내면 선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사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은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홍 지사의 막판 사퇴가 법 취지를 위반한 꼼수 사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습니다. 꼼수만 남은 자칭 보수 후보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명색이 집권 세력이었던 정당의 후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국민과 경남 도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내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참담한 객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곧 시작될 미수습자 수색 작업의 안전 문제마저 우려됩니다. JTBC 보도입니다. 침몰 전 모습과 비교하면 3년 동안 얼마나 훼손됐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뱃머리 쪽과 우연 쪽에 난 창문, 그리고 객실 중앙을 관통하는 철제 기둥뿐입니다. 작업자들이 선체 안으로 진입한 직후 찍은 사진에선 철골과 파이프 등 내장재들이 떨어져 좌연에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저희가 안전상 느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차후에는 또 진입 방법을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인데요. 채널A 보도입니다. 목살이 78일째에 접어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근 측근들을 접견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봄이 왔는데 마음은 겨울이라며 말문을 연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정말 몰랐느냐는 측근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 내가 모를 리 있겠냐며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뒤에서 돕고 있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게 한스러워 보였다는 게 이 측근의 설명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공중파 NBC 방송이 주한 미국인들 대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MBC 보도입니다. 미국 3대 공중파 방송 중 하나인 MBC의 메인 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가 한국을 방문해 제작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국인들의 신속한 대피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이 수십만 명인데 비상사태가 발발할 경우 이들을 이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There are an estimated 300,000 U.S. citizens living in South Korea, most of them here in Seoul. I attended a briefing today with U.S. military planners who say one of their big challenges is how to get those Americans out.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은 30만 명 정도입니다. 오늘 동참한 미군 브리핑에선 이들을 대피시키는 게 큰 과제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 주한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사드는 합의되는가? 그게 정권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지만
국가 간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인 외교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선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걸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찬성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관련 입장이 재검토에서 합의 유지까지 번복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서는 없는 것이 사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 서면은 없고 구두 합의만 있는 겁니까?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도 문서가 몇 장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구두 합의로 문서 한 장 없다는 것은 국익에 대한 배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한자리에서 토론한 방송인 김재동 씨. 두 나라 사이에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합의문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잘못이 아니고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과의 합의문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 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안철수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 이익이 뭡니까? 국민의 이익입니다. 국익이 뭡니까? 국민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렇습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비추어 봤을 때 이익일지 아닐 것인지에 비추어 봐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드 미사일은 배치도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요격했습니다. 웃을 수도 없죠? 실제라서. 성주 김천에 있는 시민들 14만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실익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말 단계 요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국방 전문가가 돼서 합니다. 일정 부분의 높이에서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방어도 안 됩니다. 먼지가 끼면 안 됩니다. 흐린 날에는 물방울이 묻으면 추격 시스템에 에러가 생길 수 있어서 역시 잘 안 됩니다. 언제 쏴야 됩니까? 북한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고도로 쐈을 때. 그것도 날씨에 맞추어서 황사가 없는 맑은 날에 요행이 요격이 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 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아침 한때, 남해안은 밤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0도, 광주 22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